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들 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 말 그대로 바른 사람이 다스리는 것, 아니면은 사람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인사부터 다르다고 하죠. 인사를 할 때에 배꼽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유권자나 지지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런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뿐 아니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주위에서 칭찬도 하고 가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이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개 숙이는 부터 것부터 배우라. 준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이준석이 정치를 10여 년 넘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세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젊은 사람이 당시의 야당이지만 당 대표에 도전을 했을 때에 또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서 신선함과 젊은 패기를 지니고 있을 테니 정치에 정말 새바람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의 나이가 1998년, 1985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38, 만 나이, 요즘엔 만 나이 따지니까 37이 됩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지요. 그리고 재작년 2021년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30대의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준석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고 새 바람을 기대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에서 젊은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니까 모든 시선이 이준석에게 쏠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이때의 프랑스에서는 누가 정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프랑스 사상 최초로 40세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었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와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지 40세의 마크롱이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젊은 대통령에 거는 기대, 젊은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가 올 것이다. 기대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프랑스와 같이 우리에게도 청년 정치인이 당 대표로 뽑혔으니 정치의 새 바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벤트의 정권이다. 행사의 정권이다. 늘 보여주기식의 정권에 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 물론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은 당 대표가 되면서 신선함보다는 너무나도 이벤트성의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당 대표의 일보다는 과거에 자신의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방송을 이용했었습니까? 여기저기 방송에 다니면서 방송 출연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가치를 높여왔었는데 당 대표가 되고서도 과거와 똑같은 행태의 정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하나 둘씩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자기 당을 비난한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잦게 수위도 높이고 기회도 많아지게 당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석을 따랐다가 한두 사람씩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남 앞에 나서는 지도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성상납 사건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똑똑하다, 머리 좋다,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들렸었지 이준석의 뒷모습이 가려져 있었는데 성상납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대단히 중요한 범죄죠.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가장 추한 행동을 하고서도 이런 추문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또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준석이가 깨끗한 정치인, 바른 정치인, 정직하고 패기가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요즘에는 여당의 이재명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이재명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로 열심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이준석도 그 이재명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정치에는 이런 속설이 있죠.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덮는다. 이것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정치계의 속설입니다. 이준석은 자기의 치부, 평생을 살아가면서 족쇄처럼 따라다닐 이 엄청난 더러움을 덮으려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또 많은 말을 동원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독설로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재명식의 정치 방식은 조폭들이 하는 저질스러운 그건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어떤 특정 집단의 광기 어린 지지를 받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정치는 아닙니다. 정말 정치에 대해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온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준석은 그동안 가벼운 말씨, 또 거친 말, 저주의 독소를 퍼부으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자기의 그 감추고 싶은 그런 더러운 추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당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거의 매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도 아주 독한 말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얻으려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키려 할까요? 아니면은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독소를 퍼붓고 있을까요? 저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늘 나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거의 모두가 그저 고개를 숙이면서 배꼽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망하고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더 이상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지천지류, 실개천이 아니라 자신은 중심 본류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 말을 빌어서 인용하면서 또 확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바다와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